안녕하세요, 농카TV입니다. 오늘 좀 깜짝 놀랄 쌍용차의 보도 자료가 있었어요. 바로 하이브리드 LPG 파워트레인 모델이 출시가 된다. 그것도 10일날 바로 코앞에 다음 주. 정말 깜짝 놀랄 수가 없었죠. 쌍용차 토레스의 전기차 버전 또는 이거를 완전히 더 상남자처럼 만든 KR10 뭐 이런 것들이 내년쯤에 나온다라는 이야기는 있었어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갑자기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죠. 게다가 LPG와 엮은 하이브리드다. 이거 정말 빅뉴스였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바로 무슨 내용인지 알았어요.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바이퓨얼 모델, 이거를 출시한다라는 공식 보도자료였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은 LPG로 일단 쭉 달리고, 물론 시동은 휘발유로 걸리는 거예요. 휘발유로 시동을 걸고 곧바로 LPG로 바뀌어서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한다 싶으면은 초반에 쭉 LPG로 달리면서 한 400km를 쓰고, 그 다음에 다 쓰고 나면은 휘발유로 바뀌어서 또 한 600km를 달려서 총 거리 1000km를 달린다. 물론 주유 없이 그냥 주유소 한 번 들리지 않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이야기, 이런 모델들이 나온 이유는 뭐 유일한 단점이죠. 토레스 유일한 단점, 도심에서 연비가 8, 9, 7, 8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너무 적게 나와서 이게 연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있었죠. 그래서 다른 부분은 다 만족스러운데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다가 LPG를 넣구나. LPG 개조에 대한 거는 2019년부터 이제 일반 차들도 장애인 차나 이런 특수 목적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LPG를 넣을 수 있는 이런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존의 모닝 바이퓨얼, 레이 바이퓨얼 딱 두 가지 모델이 국내에서는 있었어요. 이런 차도 마찬가지였죠. 워낙 배기량이 작고 덩치에 비해서, 무게에 비해서 좀 파워트레인이 약하다 보니까 연비가 너무 안 나온다는 이런 점 때문에 바로 바이퓨얼 LPG를 같이 넣은 거죠. 그러면서 장점은 장거리 계속 달릴 때, 이럴 때 타력주행, 탄력을 받으면은 차가 상당히 LPG적인 측면에서는 연비가 좋게 나와요. 그래서 뒤쪽에다가 이제 LPG를 장착하는 이 바이퓨얼 모닝, 이 모델이 제일 좀 인기가 있었죠. 그 당시에 제일 연료비를 적게 놓고 멀리 달릴 수 있는 차는 뭔가? 그 당시에 바로 모닝이었죠. 모닝은 한 10%, 5% 정도 연비가 좀 좋아지면서, 그래서 이제 수동, 바이퓨얼 이런 모델을 찾는 사람들도 많았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토레스도 좀 고민스러웠죠. 이게 지난 영상에서 제가 올렸던 건데, 시속 딱 90km로 맞춰놓고 한 30분 달렸더니 17.4까지 최고 연비를 뽑았어요. 90km를 넘겼더니 바로 연비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물론 도심에서는 7, 8, 9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친환경적이고 그 다음에 연비도 좀 잘 낼 수 있는 이런 방법적인 측면에 대해서 아마 이런 가솔린 LPG 바이퓨얼 모델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좋은가? 주기적으로 또는 자주 장거리 500km를 달려야 하는 분, 이런 분들한테는 이 LPG가 상당히 바이퓨얼 모델이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냥 1.5 터보 한 170마력 정도로 달렸다면은 요거는 사실 약간 힘은 떨어져요. 그래서 LPG랑 같이 한 대 엮으면서 바이퓨얼이 되면서 한 165마력 정도라고 쌍용차는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힘은 떨어지지만 탄력 받아서 쭉 계속 달리면은 한 20%에서 30%까지 연료비가 싸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이게 별로 효과를 못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도심만 계속 다니거나 아니면 뭐 아주 장거리를 자주 달리지 않은 분들은 과거에 모닝과 레이하고 똑같은 경험을 할 수밖에 없죠. 오히려 도심에서 달리면은 레이 같은 경우는 원래 레이가 연비가 13.5였는데 바이퓨얼로 다니까 연비가 10km/L로 낮아졌어요. 3이나 내려간 거죠. 그 이유는 결국에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계속 밟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솔린의 파워보다는 자꾸 LPG의
의존을 하면서 LPG가 장거리 말고는 단거리 도심에서는 굉장히 떨어지는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었죠. 그래서 전기차나 쌍용도 왜 이렇게 전기차나 뭐 이런 부분 U100짜리 이거에 좀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 조금 그나마 장거리 달리는 분들, 그래서 지방에는 또 LPG 충전소가 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LPG와 가솔린의 이 장점을 살짝 모아서 전국적인 장거리 주행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나온 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개조 가격이 한 2, 3년 전에 보면 250만 원 정도 했었어요. 일반 튜닝 개조를 샵에 가서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당시에는 이제 힘이 좀 약한 이런 차들, 그래서 또는 연비가 좀 낮은 차들, 고배기량인 차들, 이런 차들이 조금 넣어가지고 어떻게 좀 많이 밟아보면서 힘도 나면서 연비는 좀 그대로인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구매를 했었죠. 근데 모두 다 단종이 됐어요. 이 모닝과 레이 둘 다 결국에는 몇 년, 한 뭐 4, 5년, 3, 4년 정도 이제 출시가 되다가 단종이 돼버렸죠. 별로 이득이 없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그냥 일반적인 SUV들 중에서 QM, 르노, 삼성, 지금의 르노는 QM6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스타리아 3.5 LPG인가요? 굉장히 좋았어요. 너무 좋았죠. 뭐 이런 식으로 LPG 모델을 쓰는, 뭐 물론 아반떼 LPG도 있고 뭐 별별 LPG도 뭐 두루두루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쓰이는데, 이 바이퓨얼 모델은 지금 이제 모닝, 레이 다 없어지고 유일하게 이제 쌍용 토레스 바이퓨얼 모델이 이제 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계기판도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따로 있어요. 가솔린은 따로 있고 가스가 따로 있고, 그래서 계기판도 이렇게 따로 있고, 중간에 달리다가 왼쪽에 이것도 모닝 바이퓨얼 모델의 모습인데 딱 누르면은 전환이 되는 거죠. 저절로. 그래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다음에 장거리 달릴 때는 LPG 달려서 그냥 그 무게 탄력으로 쭉 달려주는, 과거에 이렇게 그랜저에도 이렇게 개조를 해서 넣는 이런 사람들도 꽤 많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막 3, 4,000cc의 이런 엔진들은 장거리에서도 크게 뭐 연비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LPG를 같이 넣어가지고, 그거는 QM6죠. 이런 부분도 같이 넣으면은 뭔가 좀 연비적으로 좀 충당이 되고 보강이 되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넣었던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장거리를 유난히 많이 뛰시는 분들은 지금 22,000대 정도 팔렸는데 중간에 바꾸셔도 좋습니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오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